왜 그렇게 웨딩 베뉴에 집착을 해? 진정하래. 진정했어. 막 약간 이런 거잖아. 내가 집착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날 집착하게 만들어. 이러고 있다가 찍을게 하면 이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인생 한 번뿐이라는 그게 사람들 약간 미치게 하더라고요. 한 번뿐은 아니에요. 그러게.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 당구는 있어요, 저. 진짜요? 안녕하세요. 들으면 솔깃한 이달의 금주동주 MC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주동주 저와 관련이 정말 엄청나게 깊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결혼입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좀 결혼 준비하다 보면은 예상보다 선택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게 나중에는 좀 감당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 솔깃한 이달의 금주동주에서는 연예인들의 화제 속 결혼식, 또 한국의 결혼 비용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의 게스트 소개드립니다. 엔조이 커플로 굉장히 유명한 임라라님, 네, 그리고 또 20년 차 웨딩 플래너 정주희 플래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 번만 조금 해주시죠. 네, 다 저는- 아시겠지만 9년 연애하고 이제 막 결혼해서 아주 요즘 가장 핫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라라리라리라 엔조이 커플의 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쩜 이렇게 상큼하고 아유. 예쁜지 진짜 부럽습니다. 신혼, 네. 신혼이니까 역시 네, 플래너님. 네. 저는 지금 20년 넘게 웨딩 플래너로 일하고 있고 성장 결혼이라는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결혼한 지 10년 넘은 오, 10년이 구혼. 넘으셨고 와. 구호. 신혼 말고 구혼. 네. 정주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안색이 지금 결혼 네. 준비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왜요? 결혼 준비할 왜요, 때 왜요? 진짜 다크 10까지 내려오고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되게 힘들게 지내고 지금 아, 이제 정말요? 신혼이라서 지금 이제 표정이 폈는데 되게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시나 보다. 저희 예비신랑 이런 말해서 좀 그런데 네. 결정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결정을 그냥 하고 있어요. 뭐 리스트 같은 거 주시잖아요. 네. 웨딩 드레스 업체 리스트 쫙 엑셀 시트로 주시면은 네. 저 그냥 여기서 할게요. 오. 바로바로. 어머. 그냥 스튜디오 쫙 주시면은 다 이제 인스타 찾아보고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끝내서 지금 할 일이 없어요. 뭐 사실. 결정을 너무 잘하시는구나. 웨딩 플래너가 정말 좋아하는 와. 타입의 신부님. 진짜 다 네, 막 무슨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사실 지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바쁘지 이러는데 전혀 안 바빠서 와. 네. 오늘 합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전 어떠신가요? 결정 진짜 못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결혼식 하실 때? 끝까지 미루고 막 아. 팬들한테 물어보고 플래너님 붙잡고 맨날 막 의지하고 죄송해요 바꿀게요 막 난리 부르스를 쳐서 정말요? 그래서 결혼식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힘들었구나.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 날 막 눈물과 그랬나 봐. 그동안 너무 쌓인 힘드니까. 쌓인 것들이 나왔구나.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식이었고 아유, 진짜 맞아. 모두가 부러워하는 진짜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거의 뭐 세계의 결혼식이죠. 뭐 유명인분들도 다 오시고 또 라라 씨 막 빛나시고 맞아요. 뭐 저는 모두가 다 부러워했죠. 오늘 약간 사죄 방송이에요. 정말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2025년도니까 저희의 좀 웨딩 트렌드, 요즘 웨딩 트렌드 이런 게 있을까요? 궁금하다. 조금 그 야외도 좀 더 찾으시고 조금 더 인위적이지 않은 쪽이 약간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레스를 고르는 신부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얼마 전까지 실크가 엄청 광풍을 그래요? 정말 유행이었거든요. 실크 드레스로 좀 깨끗한 느낌들이. 근데 실크의 유행은 아직도 조금 가기는 가는데 좀 단정하고 단아한 실크가 유행이었다면 이제 25년의 키워드를 말하자면 약간 로맨틱. 근데 일반 패션에서도 약간 그런 로맨틱한 맞아, 무드들이 리본 많고 말이잖아요. 맞아요. 요새. 근데 드레스에서도 똑같이 실크여도 리본이 약간 들어간다든지, 오. 네, 아니면은 뭐 플라워.
굉장히 플라워. 약간 플로라라는 그런 디자인들이나 모티브나 뭐 플라워 아플리케가 있는다든지 조금 몽글몽글한 그런 디테일이 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과 좀 반짝반짝하는 게 약간 주춤했었어요. 네. 주춤해도 항상 반짝이는 게 기본적인 그렇죠. 니드가 있지만 실크에서 조금 비즈로 넘어가는 거가 아. 시작이 되면서 비즈의 오, 다시 비즈 유행이 세상이 엄청 왔구나, 올라온 다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야외 결혼식 많이 좋아하시는데 야외 결혼식 할 때 그냥 깨끗한 그냥 솔리드한 원단으로 있는 실크를 하는 거보다 플라워들이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 드레이프가 좀 강하게 들어가거나 오. 약간 그런 좀 몽글몽글한 디테일이 좀 로맨틱하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디테일을 생각하시면서 드레스를 고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외는 좀 비즈는 좀 아닌 거죠. 아니면 그런 것도 또 예쁜가요?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나니까. 근데 왠지 햇빛 받으면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사실 그냥 일반 비즈를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비유를 신부님들께 많이 드리는데 네. 약간 일반 옷에 반짝이 별로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스팽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그런 걸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있는 거랑 아주 어두운 펍 같은 데에 너무 내가 좋다. 있는 거랑 네. 딱 생각을 하면 어디서 이게 더 아. 돋보이겠느냐 하면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곳이죠. 네. 확실히. 그래서 비즈나 이런 거가 있을 때 확실히 어두운 곳에서 이 비즈 드레스가 더 사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드레스 중에서 아주 도드라지는 비즈 말고 살짝 흩뿌려진 있는 듯 없는 듯 조금 그런 맑은 비즈들 같은 경우는 야외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야외에서 예쁘겠다. 비즈가 예쁘려면 네네. 퀄리티가 좀 좋아야 돼. 아이고. 또 그러면 좋아야 금액이 되는구나.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그래서 만약에 해주는. 야외 결혼식을 내가 하는데 아주 네. 퀄리티가 되게 좋은 하이엔드 드레스샵 이런 거 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차라리 그냥 실크라든지 레이스 같은 거 좋아요. 실크나 너무 밋밋해서 그래라고 하면 레이스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네, 레이스. 레이스 같은 거를 시폰 쓴다든지 이런 거.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에 뭐 조금 밋밋한 것 같다 그러면 베일을 약간 레이스가 있는 베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좀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은데 곧 2년 되어 가시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물론 힘드셨다고 했는데 네. 그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결혼식을 네. 그렇게 크게 벌려질 줄 몰랐어요.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원래 그렇게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 원래 저희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되게 검소하고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사치의 끝판왕의 결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치의 진짜 끝판왕. 진짜 뭐 사실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결혼식이었고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네네. 저희는 이제 10년 연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10년 차 될 때 결혼식을 하는 거였고 제가 원래 결혼 생각이 이제 없는 기사가 나갈 때 늘 비혼주의 이렇게 나가서 그런데 저는 비혼주의였던 적은 없고요. 결혼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요? 너무 가정형편도 어렵고 막 연애하면 상처도 많이 받고 이래서 내 인생에 남자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두려웠구나, 네, 뭔가. 여러 가지로. 근데 너무나 이렇게 뭐 감사하게도 네네. 남편이라는 너무 이게 좋은 변수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유튜브도 잘 되고 커플로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커플 유튜브. 지하 단칸방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팬들이 이제 쫙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뭔가 동화책을 덮는 느낌으로 쫙 올라가는 느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 앞에 맞아요. 장식합니다. 네네. 약간의 이제 일과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네. 점점 이게 욕심을 내다 스케일이 보니까 커졌구나. 크게 커지는 거예요. 일단 재석 선배님 불렀죠. 그러니까 사회를 아니, 일단 유재석 아니, 선배님 사회를 누가 유재석 선생님이 오는 그러니까, 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그러니까 제 말이 네. 국민 MC가 오는데 어떻게 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식장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식장 중에 사회자석이 되게 이렇게 구석탱이로 돼 있는데 네, 네. 걸르게 되는 거예요. 약간. 왜냐면 너무나 유재석님이 오시는데 재석 감히 선배가 오는데 구석에 막 놓을 수 구석에 놓을 없잖아요. 수가 없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점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남편이 또 엑소를 부른 줄 몰랐잖아요. 근데 또 남편이 또 엑소를 불렀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남편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막 식장도 막 욕심을 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왜냐면 엑소가 춤추고 노래해야 막 이게 되니까. 점점 커지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에 넘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많이 허덕이고 굉장히 힘든 상태다. 간판 나가기 있어서 간판 나가고 계시군요. 저희는 마이너스였고요. 그랬군요. 저희는 철저히 왜냐면 보통 거의 다 이제 축의금으로 네. 많이 어쨌든 이렇게 하시잖아요. 밸런스가 저희는 맞춰지잖아요. 아예 이렇게 물건형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추천을 막 그렇게 해드리긴 힘든 그런 결혼식이지 않나.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렇구나. 네, 약간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실 근데 너무나 이해가 가는 게 네. 저도 이제 남자친구랑 결혼식 준비하면서 네. 제 꿈이 스몰 웨딩이라 그랬어요. 저희 집 앞마당에서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어. 그래서 집을 이제 낙찰 받고 네. 진짜 앞마당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공사도 늦어지고 앞마당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50명 부르고 싶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서상 50명은 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뭐 가족 웨딩 이런 거 맞아요. 아닌 이상은. 가족만 50명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모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에서는 50명 정도가 그냥 평균 정도고 이제 뭔가 200명 넘어가면 빅 웨딩이에요. 그쵸. 엄청 큰 웨딩. 네. 그래서 저는 너무 큰데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일한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그냥 대충만 불러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300명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다르고 비브웨딩이네요. 비교딩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드레스 아무거나 입어야지 했는데 또 마음에 드는 걸 골랐더니 거기가 또 좋은 데인 거예요. 맞아. 이래. 네. 네. 그리고 또 뭘 골라면은 계속 좋은 데래. 어쩌다 보니 하이엔드 웨딩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 근데 심지어 내 돈 내산으로 하니까 어머. 지금 저의 미래예요. 네. 지금 다 물어보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갚아 나가야 되는 네. 이제 미래의 동주에게 모든 걸 맡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도 네. 한 번 하는 또 그런 결혼식이다 보니까 저는- 포기 못하는 몇 가지는 저는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하긴 해요. 어떤 게 포기 못 하시는 거였나요? 전 다 포기 못하겠는데. 유재석 사회자님. 네, 그것도 포기할 수 그렇고. 없지. 왜냐면 제가 아까 이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플래너님한테 제가 좀 원하는 스타일은 야외 결혼식인데 정말 내 집 마당에서 하는 것 같은 자유로움, 히피스러움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딱 어울리는 샵을 잘 고르셨더라고요. 그렇구나. 베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잘 골랐는데. 야외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저도 야외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도 야외가. 야외가 진짜 장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집중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도가 좋나요? 네, 저는 야외를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제가 딱 결혼 준비할 때쯤에 선배 결혼식을 딱 갔는데 야외였는데 날씨에서 주는 이런 감동스러움이 있구나 거의 꽂힌 거예요. 근데 그 그쵸. 야외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아니, 어떤 게 저는 쉽지 않나요? 그 라라님 결혼식을 마치 갔던 하객 같아요. 그 어. 장면이 너무 하도 많이 봐서 영상을 하도 많이 봐서. 야외가 네. 아시겠지만 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내는 다 뭐 조명도 있고 맞아요, 테이블도 맞아요. 있고 근데 야외는 비어 있으니까 거기 그쵸. 다 뭘로 채워야 된다? 꽃으로 채우거나 다 이거예요. 다 당당당 야외라는 거 하면 다 그냥 둥둥둥둥둥둥 정말 그래서 꽃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 단이라고 하죠. 이게 뭐 한 묶음을 하나 추가하는데 100단이에요. 한 묶음을 그렇죠. 추가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멘붕이 와가지고 남편이랑 또 꽃으로도 또 한 번 빡 또 이렇게 부딪힌 붙어가지고 적이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꽃도 엄청 이제 그런 꽃도 날씨 그날 만약에 비가 온다 하면 사실 야외는 네네. 정말 거기선 어떻게 해주나요? 비가 오면은. 그 홀이 제가 네. 했던 그 식장을 제가 왜 거기를 했냐면 네. 야외인데 비가 왔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옆에 홀이 또 있어요. 야외가 만약 다른 비가 오면 실내 홀이. 그 실내에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제이거든요. 네네. 나는 이제 비 오면 보통 그거라고 하시던데 영화 어바웃 타임 얘기하시면서 그쵸. 그냥 비만 맞으면서 아름답게 하지 뭐 물론 아름답죠. 실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축축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야외인데 그걸 포용할 수 있는 홀이 있으려면 또 얼마나 식장이 커야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가격대가 자꾸 커졌네요. 자꾸 커졌네요. 가든하고 실내홀하고 딱 세트로 묶여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그게 좀 이제 장점이죠. 근데 실내도 실내대로 너무 또 고급스럽고 예쁘고 맞아요. 좀 야외는 또 셰프처럼. 야외라서 그러니까 비가 맞아요.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메리트를 주면서 금액은 맞아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전날 결혼식 전날 강수확률 85%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것 같아서. 아침에 심지어 몇 방울 떨어졌어요. 샵에 가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네. 진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네, 라라님이 기도발이 있으신가 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변수에 제이니까. 취약하다 하시면은 정말 야외는 제가 해봤지만 사람 피를 말린다. 네, 추천하지는 못하겠다. 제가 제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거기는 텐트를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 좀 불안한 감이 있죠. 근데 저는 약간 로망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굳이 왜 뭐 야외에서 비 맞고 해 뭐 이런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좀 아름답지 않나 진짜 어바웃 타임처럼. 그래서 좀 그런 합리화를 시키면서 좋아요. 진행을 잘하죠. 하고 그죠? 있습니다. 맞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저 결혼식 그 베뉴 잡을 때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좀 조언을 얻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야외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 이제 컨택을 했더니 다들 예약 전화가 수개월 후에 열린다. 그러니까 그때 연락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네이버에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네, 검색을 네. 해서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내돈내산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몇 개월 후에 연락하세요. 그때 열립니다. 그때 오전 뭐 10시에 열립니다. 그럼 티켓팅 같은 거예요? 네. 어머.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그럼 알람을 맞춰놓고 다들 10시에 전화를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요? 그러면은 10시에 전화를 바로 해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미팅을 잡을 수 있냐 했더니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가 되고 그 뒤에 그 중에서 이제 날짜 맞을 때 미팅을 그제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구경하고 싶어도 일단 몇 개월 있다가 전화를 해서 그게 돼야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래너님이 계시니까 원래 이런 어려운 시스템인지 아니면 저만 거기서 겪은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원래는 안 그랬죠. 원래는 안 그러고 안 그러던 시절에는 뭐 웨딩 플래너가 전화해서 예약도 잡아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겠다 그 시절. 진짜. 네, 이게 어느 순간 바뀐 게 네. 저는 또 그냥 업계 입장에선 이해도 되는 게 그런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곳은 인기가 많은 웨딩홀만 그럽니다. 거기가 인기 많은 예, 데였구나. 예. 인기가 많지 않은 웨딩홀은 그냥 편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기가 많은 웨딩홀은 가서 상담만 한번 받아봐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그렇구나. 간 보고 그리고 고민하시고 잠깐만요 홀딩 잠깐만 해주세요 막 이런 어. 너무 복잡하고 이제 다음 손님이 왔는데 계약을 이분은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홀딩 이게 뭔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우리가 되게 인기가 많으니까 약간 갑이 돼서 진짜 원하는 분들만 그러니까 약간 로열티라 그러잖아요. 우리 웨딩홀이 조건이 맞으면 바로 계약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받아서 효율적으로 이걸 해야지라는 거를 어느 웨딩홀인가가 먼저 도입을 하고 이게 좀 유효하니까 다들 인기가 많은 데들은 오픈하는 것 자체가 1년 전, 12개월 전, 뭐 13개월 전 정도에 아예 오픈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방문 예약하는 거는 한 달에 뭐 2번을 하면 2주마다 한 번씩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약 오픈이에요 라고 얘기를 네네. 하면은 다 같이 알람을 맞춰갖고 전화를 해도 통화 연결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임영웅 씨 콘서트 피켓팅 저리 가라. 그러니까 가족 전부를 동원해야 네, 되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다른 신부님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 말씀드리죠. 신랑님, 신부님, 엄마, 아빠, 친한 친구, 동료 다 같이. 다 같이 해서 연결이 되는 순간 일단 그냥 예약을 잡아야 된다. 그냥 아무 날짜나 일단 되는 날짜로. 일단 가야지 뭔가 날짜를 잡고 예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래도 막 2시간 뒤에 결국 놓쳤어요 하고. 정말요? 예. 저는 이제 야외 결혼식 위주로 보다 보니까 몇 군데를 했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 결혼식장이 아마 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요즘에. 몇 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 혼자 맞아요, 하다가 제가 이제 예비 신랑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동주한테 왜 그렇게 웨딩 베뉴에 집착을 해? 그래서 내가 집착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날 집착하게 만들어. 자꾸 거기다 전화를 몇 통을 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안 받으니까 전화한 거야. 그러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했더니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곳이면 안 하는 게 맞지.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플래너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은 혼내서 어떻게든 전화를 같이 하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래서 거길 다 포기했어요. 진짜요? 못했어요. 결국엔 통화도 못 해봤어요. 야, 근데 진짜 저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다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 1년 반 전에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맞아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뭐 언제든 제일 가까운 날짜가 뭐냐 했더니 뭐 1년 반 후에 맞아.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네. 뭐 25년, 24년 꽉 찼습니다. 막 이러고. 네. 근데 아직도 지금 뭐 25년 다 마감해야 된 홀들도 일요일 저녁 같은 거는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일요일날 저녁에 하는 거예요. 일요일 저녁에 하시는구나. 맞아. 제가 엄청 추천드리는 게 일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요? 저도 일요일 할인을 저녁에 가장 가요. 많이 받을 수 날짜가 있고 그 날짜밖에 없어요. 일요일 저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토요일 점심에는 우리 집 최소 보증 인원이
지불 보증 인원이 뭐 200명이에요. 네. 뭐 300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홀이 일요일 저녁에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150으로 확 낮춰 주시거나 오, 정말요? 네, 할인도 제일 많이 받는데 하객도 제일 적게 잡아도 되게 해드려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수요가 적으니까. 아, 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 하객이 적을 것 같아요. 근데 베뉴는 좀 좋았으면 좋겠고 저 웨딩홀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객 수가 좀 적어서 걱정이 이런 분들은 일요일 저녁에 차라리 진짜 친척, 진짜 가족, 진짜 친한 친구만 불러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 베뉴에 할인받고 하객 수도 더 내 마음대로 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장점이 많죠. 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모든 걸 다 남는 날짜에 하고 있어요. 그냥 스튜디오 되는 날짜에 사진 찍고 맞아. 드레스 피팅 되는 날짜에 하러 가고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다 이 웨딩 이 베뉴들의 날짜에 맞춰서 지금 정하게 되더라고요. 공감하실 거예요, 다들. 네. 네. 사실 나라님처럼 하면은 뭐 완벽하죠. 진짜 모두의 로망입니다. 행복하게 하셔라. 예, 상의 잘 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안 싸우는 게 즐기시고, 최고죠. 예. 요새 이제 연예인들 결혼식이 워낙 많이 오픈이 그쵸. 되고 하니까 뭐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뭐 딱 기사 보면 2천만 원 돈이 뭐 이렇게 높아져. 된다고 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도 요새는 또 5성급 호텔이나 이런 데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일단은 신라 하이아트 워커힐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예식비 1억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이더라. 근데 예식비가 이제 예식장이랑 모모가 포함인 거예요. 그날 결혼식이 끝나고 그 예식 장소에다가 결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의 식대와 네. 이런 식대 것.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시작이 1억 정도에서 네. 조금 더 인스타에 나오는 화려한 뭐 이런 플라워 하게 되면은 좀 금액대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더 그렇긴 한데 일단은 5성급 중에 가장 저렴하다라고 하는 데가 한 6천, 한 7천대, 뭐 한 2, 300명 기준으로. 네. 그리고 신라 하이아트 넘어가면 1억 이상 된다라고 보여져요. 얼마 전에 결혼해서 진짜 많은 하객수로 그 조세호 씨 결혼식에 초대된 연예인과 초대되지 않은 연예인으로 나뉘어진다라고까지 했던 뭐 그런 분들 결혼식은 뭐 2억이 훨씬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워낙 하객분들도 많고 하니까. 왜냐면 식대가 엄청 비쌌나 보다. 네네네. 네. 코로나 때 망한 웨딩홀들이 굉장히 특장점이 없는 웨딩홀들이 좀 많이 망했거든요. 아. 뭔가 엄청 구색을 맞추는 느낌의 웨딩홀들. 그래서 호텔도 그렇고 웨딩홀도 그렇고 구색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60분 간격으로 막 휘몰아치는 예식장들 아. 이런 데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일반 웨딩홀 중에서도 되게 예쁘고 호텔 정도의 무드나 사진이나 영상을 남길 수 있는 곳들이 또 많아졌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막 진짜 김연아 결혼식을 보고 너무 막 이런 호텔 막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도 꼭 1억씩 들이지 않아도 그런 비슷한 무드의 웨딩홀들을 찾으면 또 약간 식사도 좋고 공간도 괜찮고 사진도 잘 나오는 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네. 정보를 찾을 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야, 결혼식이 내가 한번 딱 했으니까 돈을 썼으니까 보통 이분들이 후기를 남길 때 이렇게 안 하면 후회해요. 이렇게 보통 남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또 사람들이 클릭을 하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썼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안 했으면 또 안 한 대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후회해요라고 보통 후기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삼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네네. 내가 생각한 예산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인터넷만 보고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다 길이 있습니다. 네. 다 길이 있어요. 합리적인 길이 분명히 있는데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로 손품이라 그러잖아요. 인터넷 네. 서칭만 하지 마시고 실제 얘기를 좀 듣는데 약간 수고를 들이시면 비용을 세이브하거나 하는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진짜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는 일단 드레스를 입어봤을 때 저는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승모가 엄청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체형이 이 허리가 없어요. 일자허리예요. 특히 벨 있잖아요. 벨 드레스 있잖아요. 네네. 반짝이는 거 입으면 그냥 약간 트로트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미스터러진 거야. 그래서 아니 다들 반짝이는 거 결혼식 때 다 입고 싶어 한다고 해서 네네. 입어봤는데 어머 이거 안 되겠는 거야. 맞아. 반짝이가 보통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반짝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다 잘 어울리시거든요. 보통 근데 잘 저는 어울리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약간 드레스가 네네. 유니크해지잖아요. 네. 그럼 약간 하이엔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이엔드 간 거예요. 네, 아니, 체형이 이상해서. 아, 저도 그렇구나. 승모가 굉장히 솟아있어요. 또 저는 이제 바스트가 있어서 네.
몸만 입으면 약간 너무 야해요. 이런 게 어려워. 그리고 어깨가 저는 진짜 태평양이에요. 굉장히 넓어서 저도. 뭐 홀터 이런 거 입으면은 그냥 거의 그냥 이거 선수예요. 역도 선수예요,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자르다 보니까 저도 어느 한 드레스 샵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너무 비싸고 네. 그냥 와 예쁘다 하면은 뭐 추가금이 또 있어요. 맞아요. 뭐 프리미엄이다. 네. 혹은 아무도 안 입었던 드레스다 하면은 또 추가금이 있더라고요. 맞아. 약간 하이엔드 간다고 하면 네. 네벌데어 기준으로 적어도 500에서 뭐 1,000만 원까지 네. 1,000만 원 이상도 맞아요, 추가 맞아요. 비용까지 하면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일반 신부님들은 그거보다는 좀 저렴한 금액 선에서 많이 선택을 하기는 하세요. 근데 이제 안목이 안목이 있으시다 보니까 체형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안목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역시 플래너님답게 얘기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안목 이런 거 맞아. 나 하이엔드야. 맞아. 막 이러면서 우리 오케이 그냥 이거 할게요. 도장 찍어. 우리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안목이 좋다고 이렇게. 그럼요. 여기가 좀 바로 이렇게 되네. 제가 볼 때 44 사이즈 진짜 날씬한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의 정말 너무 큰 단점이 있다고 다들 생각해요. 우리 볼 때 되게 날씬하고 예쁜데 네. 나는 여기가 이상하다. 어. 지금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데 나는 스모가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맞네. 체형도 체형인데 이제 안목이라든지 왜 그냥 똑같은 니트 하나를 사도 그 막 마감을 엄청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네. 디자인만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많아지다 보면 약간 체크리스트가 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금액대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근데 추가금은 언제부터 생긴 이런 문화일까요? 추가금은 네. 그러니까 사실 추가금이라는 게 이게 저는 일을 오래 했으니까 네. 너무 네. 옛날 얘기인가 아무튼 예전에는 좀 이제 안 좋은 거긴 한데 솔직히 진짜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면 신부님이 일반 웨딩홀에서 하시는 분이 입는 드레스랑 호텔에서 하시는 분이 입는 드레스가 같아도 금액을 약간 다르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장님 마음 약간 그런 식의 좀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안 인터넷이 되지. 엄청 네. 발달을 하고 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막 그렇죠. 이제는 모두가 다 오픈이 아니까. 되고 막 그런 네. 난리가 나니까 지금은 경쟁도 치열하고 다 오픈되고 하니까 이거를 금액을 높이 받을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좀 리즈너블한 금액을 일단 책정을 해요. 네. 뭐 네벌에 얼마. 근데 이제 사장님이 욕심에 진짜 비싼 드레스를 사오거나, 그러니까 수입 드레스라면 아니면 제작을 엄청 고급스럽게 원단도 더 좋은 거 쓰고 비즈도 더 좋은 거 쓰고 해서 비용이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네네. 이 드레스를 고르면 요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있다. 그것도 감수하고 할 거면은 하실 분들한테는 요거 돼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긴 건 거죠, 이게.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뭔가 커스터마이즈가 될수록 점점 더 비싸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네. 싫어가지고 남편이랑 네. 둘 다 검소한 편이니까 우린 무조건 하이엔드로 안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드레스는 이 비용을 딱 정해놓고 아, 여기서 넘어가지 아예. 말자 하고 차야에서 약속을 하고 갔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개 투어를 하는 그 중간에 어떤 데는 저희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저희 이거 이상 생각 안 하니까 뭐 그 택 떼는 거 뭐라 그러죠? 뭐 퍼스트 네,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네, 내가 이 드레스를 맨 처음 입으면은 그 네. 택을 떼면은 그게 추가금이 맞아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맞아요. 붙는데요. 300만 원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입혀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딱인 드레스가 지금 도착을 했다면서 따끈따끈하게. 이거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택을 안 뗀 건데. 아니 근데 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아. 지금 뭐가 도착을 하셨대요. 어머 잠깐만 뭐라고 그게 왔어? 그 아이 데려와봐. 도착했어, 그 아이. 막 야 이러면서. 이거는 도착을 못하는 거거든 라라 씨 도착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건데. 근데 지금 왔대. 어머 웬일 운명인가봐. 뭐, 일단 한번 입어만 보자. 입어만 세관에서 보자. 이제 막 왔어. 그래서 입었다. 달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 이거다. 미쳤네. 약간 뭐. 나의 아름다움을 약간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내 승모도 가려주면서 뭔가 완벽했어요. 아, 그게 너무 라우나에서 좋다. 입은 그 드레스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못 입었어요. 못 입으셨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걸 입어봤는데 글쎄 웬일이야. 이거 너무 입어야겠는 예뻐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퍼스 그거래요. 택 떼는 거래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그거 아까 안 입어본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니까. 이러고서 아니 그냥 하지 마시고 입어보시라고. 다른 게 보여요. 그거 입다가 상실감 느끼잖아요. 그거 있다가 나중에. 다른 거 입잖아요. 그거 안 돼. 네, 안 돼.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떡해. 계속 아른아른해서 그걸 제가 3일간을 엄청 스트레스해서 네. 질러 300 추가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에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가가 되더라.
그러니까 네.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라. 제가 이런 팁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그 원장님 입장에선 정말 진심으로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해주신 건 알겠어. 그리고 너무 예뻤거든요. 너무 예쁘죠. 준비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가금을 붙이다 보면 끝이 없다. 맞아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항상 어디 가면은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고 일단 들어갈 때 이미 저는 요 이상 못 씁니다 얘기하고 저는 거지입니다 항상 얘기하고 이미 많이 털려서 더 이상 여기서 털릴 게 없는 아이예요. 설명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든 뭐가 붙어요. 그래 어떻게든 붙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물을 머금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신발도 신발 끼면 발 끼면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서 일단 신데렐라가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이렇게 하이는 네. 만약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입어보시면 가슴이 아프다. 가슴 아프죠. 저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보기 전에 테이블에서 전에. 그치. 우리 처음 만나서 미팅하는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딱 정하고 갈 수 있게. 저는 라라 씨의 그 웨딩 사진 있잖아요. 네. 해외 가서 찍으셨죠.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아니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아니 너무 아름다운 그 사진이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대표님 그때. 들어보세요. 그 저 해외 갈라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그거 보고 따라서 베트남 가셔서 하셨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피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뭐 어쨌든 뭐 비자도 해야 되고 뭐 비행기표 해야 되고 그쵸. 호텔 해야 되고 그- 사진 작가님 네, 금액도 있고 그리고 또 언어도 다. 안 통해요. 통역도 약간 필요하고 드레스도 사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닌데 챙겨가야 되고 다. 제가 또 뭐 꽂혔어요 거기에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니 근데 너무 예뻤어요. 사진 보고 꽂혀가지고 제가 약간 이상한 게 있었던 게 좀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네. 남들이 하는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나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아. 그게 결혼 준비할 때 제일 힘들어요.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터니까 그럼 진짜 가시밭길을 가시밭길을 내가 하나하나 길을 내면서 네, 제가 갔거든요. 제가 힘들게 갔는데 아. 이제 그 결과물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예뻐. 내 뒤로 팬들이 가시밭길 같이 왔다가 언니 저 PT 영상이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피치기면서 다들 포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냐면 너무 덥고요. 거의 열사병 직전이거든요. 그 결과물은 행복해 보이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근데 진짜 좀 재밌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랑 둘이 또 10년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만했어요 거기. 할만했죠. 저희는 저희 베프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얼굴 표정만 봐도 아 내가 건드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식까지 순탄하게 왔지만 저희처럼 결혼하시잖아요. 전 파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면 1년 만나고 이 과정을 하잖아요. 이거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싸우지 무조건.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네. 진짜 제주도 스냅만 간다고 해도 저는 아 제주도 스냅도 어려운가요? 약간 신부님들 보고 아, 진짜 말려요. 나 그것도 네. 막 욕망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주 스냅은 제주도가 너무 좋으니까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너무 예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서울에서 그린한 배경 많이 있고 하니까 찍을 수 있는 곳에서 찍으시는 게 낫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제대로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는 서울에서 찍고 또 찍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그러면은 추천. 되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레퍼런스가 있는데 그게 약간 인물 사진이고 배경도 배경인데 내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 사진이고 그런데 제주를 갔는데 그날이 만약에 바람이 어마어마했다. 아 그쵸. 비바람이 또 엄청 날 수 맞아. 있으니까요. 맞아. 섬이니까. 머리 풀어 못 찍어요. 맞아요. 변수가 정말 많거든요. 많죠. 그러겠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실 때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드려요. 베트남 이런 데 가시는 것도 그냥 놀러 가셔라.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 고생하잖아요. 결과물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고민되네. 받고 남편이랑 싸웠을 때 잘 풀어가는 성격이다 하면은 저는 네. 고생길을 추천하긴 합니다. 왜냐면 결과물이 좋아요. 그 제주도 스냅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도 제주도 스냅 못하게 또 한이 있어요. 아 한이 있나요? 아니 너무 예쁘니까 제주도 스냅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막 그 파도에서 둘이 끌어안고 꼭 하나 찍잖아요. 막. 맞아 막 쓰러져 가면서 찍잖아요. 사실 그리고 바닷물에 튀고 릿하게. 약간 젖는 것도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예쁘죠. 진짜 고생을 낭만 하지 있죠. 그 맞아. 그리고 제주 스냅도 사실 진짜로 이렇게 약간 유명한 분들이 가시면 네네. 작가님들도 이걸 레퍼런스로 써야 되니까 아. 더 막 몸을 막 아끼지 않고 본인이 다 젖어가면서도 막 와. 하시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 분들이 제주도 스냅을 하면서 가성비 있는 스튜디오를 찾아서 약간 좀 드레스랑 조금 덜 비싼 데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약간 이렇게 기분만 내면서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안 나와요. 그렇구나. 또 어쨌든 그렇구나. 거기서도 추가금과 어쨌든 금액 싸움이네, 비용 그쵸. 싸움. 그리고 배경이 제주도 바다가 멀리 펼쳐져 있고 커플이 둘이 요만하게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런 제주도 스냅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표정이 진짜 중요한데 네. 네네. 저는 남편이랑 둘 다 개그맨 개그우먼이니까 카메라에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사진들이 너무 잘 그치. 나와서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장 찍으면 99장이 A컷이 나와요. 와. 표정이 좋으니까. 맞아. 근데 제 친구가 그걸 따라서 이제 스냅을 야외 스냅을 찍으면 남편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 눈은 안 웃고 제 남자친구가 네, 남편이 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쓸 사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진 작가님이 그 남편분한테 그냥 눈 감고 웃으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약간 자연스러우니까 차라리 아 그래서 자꾸 눈 감. 아니 저희 신랑이 남자친구 커플 사진 찍는데 자꾸 눈 감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꾸 왜 나한테 눈을 감래? 그래서 제가 몰라 왜 눈을 감으라 그러지? 눈을 이상하게 뜨니까 그러니까 그랬구나. 눈을 진짜 가끔 이상하게 뜨세요 다들 이렇게 모든 사진 눈 감고 있어요. 안 찍어 되게 행복해 보이거든요. 눈 감고 있어. 차라리 이러니까. 이게 나 이게 자연스럽게 표정 연습을 그래서 꼭 하고 가셔. 표정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고 네, 둘이서 이렇게 진짜 집에서 미리 설치해 놓고 둘이 찍는 연습해서 봐봐. 당신 표정 이래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돼요. 아 직접 네 눈으로 봐. 네, 봐라 네 이게 얼굴 심각하다. 표정이래. 네,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야 돈도 아깝잖아요. 그래도 그럼요. 내고 갔는데. 맞아요. 하긴 여자들은 여자친구끼리 서로 많이 찍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SNS 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표정이나 이제 포즈가 있는데 네. 남성분들은 SNS 같은 거 안 하는 분들은 어렵죠. 맞아. 표정 짓기가. 맞아요. 신랑님들 갑자기. 챙겨드려야 돼요. 신랑님이 너무 뚝딱이면 시모님들이 요새는 약간 파파라치가 찍어준 것 같은 좀 자연스러운 컷들을 원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스튜디오 고르고 본인 막 준비 다 해서 막 자연스럽게 하고 헤어 변형 불러서 머리 날리는 거 하나하나 다 했는데 신랑님이 너무 이렇게 뚝딱이면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슬픈데 안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뭐 사연이 있어서 맞아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네. 나와서 쓸 사진이 없어요. A컷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돈과 시간을 다 들였는데. 진짜 너무 웃기다. 아니 네. 너무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같이 사진 찍는데 저는 이제 가짜로 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막 이러는데 남자친구가 동주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가식적이라고. 동주야 너무 가식적이고 부담스러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마 맞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아 근데 형도 나였으면 등짝 몇 번 맞았어. 가식적이라고 되게 자꾸 나한테. 이렇게 되게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구나. 가감 없이 근데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주 되게 지금 가식이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좀 돈이 얼만데요. 빨리 웃어. 맞아. 아니 제가 이랬죠. 신부님들께 말씀드리거든요. 네. 가장 내추럴하고 가장 그 어떤 그 뭔가 그냥 누군가 도둑 사진을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굉장히 인위적일 때 나올 수 맞아. 있다. 그런 이미지들. 오히려 완전 네, 인위적일 때. 머리도 헤어 변형 선생님이 하나하나 해서 꼬리 밑으로 스프레이 착 뿌려가지고 그대로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칼 내리고 뭔가 이렇게 이랬을 하는 때 거구나.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둘이 진짜 이러고 그래서 있다가 이렇게. 찍을게 하면 이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맞다. 이거 노하우네. 아 진짜로. 그러다가 힘들면 입 가리고. 입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네,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너무 노하우다. 그다음에 힘들면 다 같이 보고 마주 보고 또 하고. 계속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 되네요. 네. 이게. 흐흐흐 어. 이렇게 하까지는 힘들어도 히히흐흐만 해도 여기가 히히. 풀리니까. 맞아. 굉장한 노하우인데. 그 제가 네. 아는 사진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 요새는 진짜 그런 파파라치가 확 찍어준 것 같은. 맞아요. 도망가는 샷. 네, CCTV로 어. 찍은 것 같은. 우리끼리 막 맞아요. 즐겁게 노는데. 위에서 항공샷처럼 돼 그쵸, 있고 우린 그런 난 게 도망가고 컨셉이잖아요.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내추럴한 거를 찍으려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여기다가 핸드폰 뭐 이렇게 트라이포드 해놓고 레코드 버튼 눌러놓고 네. 그냥 찍으면서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영상으로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영상으로 찍힐 일이 진짜 없잖아요. 진짜 없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아 내가 이렇고 아 조금 얘기하고 그럴 때 약간 좀 등을 피면 이런 거를 아는 것만으로 스튜디오 가서 찍을 때 훨씬 좋은 게 나오니까 내추럴하게 너무 그런 좋은 거를 팁이다. 예, 약간 진짜 준비하시면 좋다. 너무 가식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네. 신랑님도 그렇게 본인을 이렇게 약간 찍고 나면 아 메타인지가 되면서 네. 아, 조금 더 가식적으로 해야지 그쵸. 사진은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약간 연속인 느낌이잖아요. 아 어떤 부분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뭔가 연락 그 아. 축의금을 수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좀 오랜만이고 하면 네. 미안하죠. 근데 제가 되게 애매했던 게 이제 저랑 남편이랑 둘 다 그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7년 정도 유튜브만 하다가 결혼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아, 애매하다, 애매해. 각자 개그맨 방송사 선배만 200명, 300명이에요. 아. 연락을 못 드린 분. 왜냐면 사실 이제 개그 무대를 안 하게 되면 별 일이 없으니까. 근데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유튜브가 잘 되면서 네네.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을 하기도 안 하기도 되게 애매한 아. 상황이 온 그게 거예요. 너무 어려워.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조언을 구했죠, 선배들한테, 개그맨 선배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저한테 딱 해주시는 말씀이 너가 보내는 건 보내는 거고 올지 안 올지는 그들의 선택인데 너가 만약에 너 맘대로 안 해버리면 아. 그들 입장에서 오해가 생긴다. 아 얘가 나 혹시 요즘에 좀 내가 방송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해서 안 보냈나? 뭐 아, 약간 이렇게 어.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할 수가 좀 있죠. 자기 좀 잘 나가더니 나한테 연락 안 하네?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왜? 아니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어. 수 있으니까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막내인데 어렵다. 맨 윗기스 선배부터 이제 정말 막 어떻게 심호흡하면서 그러면서 해야 돼. 이제 막 이름을 한 분씩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는 제가 목표가 있었어요. 하루에 20명씩 하자. 목표 왜냐면 전 몇백 명이니까. 제이다 너무 제이다. 네, 20명씩 20명씩 하자 했는데 제가 6명 하고서 난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나 그냥 결혼 혼자 할 거고 아무도 안 부를 거고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남편이랑 어떡해. 싸우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네네. 남한테 뭐 피해 주는 이런 문화들이 사실 없어지면 좋은데 좀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는 이상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하셔라. 네, 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진짜 저 약간 우울증 직전까지 갔었어요. 예를 들면 일십도 당하잖아요. 네. 모바일 첫 도장을 보냈을 때 사실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일십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막 상처인 거예요. 그래도 상처인가요? 저는 또 그랬어요. 아. 네, 약간 왜냐면 막 두렵다 벌써. 내가 이 선배한테 뭐 전화를 실수했나. 직접 찾아간다고 했어야 되는데 모바일로 보내서 기분 나쁘셨나 이렇게 나 혼자 어디가 우주까지 가는 거야. 결혼식 할 때 예민하니까. 거기에 다이어트도 하네. 안 먹네.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이 막 사람이 혼미한 막 상태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그랬구나. 그랬어요. 근데 네. 일일이 전화를 다 하신 거예요?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지 않고? 왜냐면 저 또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저도 네네. 조금 이제 나이 차 얼마 안 나는 선배부터는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로 장문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고 그랬어요.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웨딩 플래너 입장에서 답이 없어요. 그쵸. 연락 돌리는 거. 네, 네. 어디까지 돌리실 거예요?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룰을 정해서 네. 그냥 2년 안에 실질적으로 얼굴을 봤으면 보내야지 네. 이런 마음을 사실은 먹었거든요. 어. 근데 그러면 의외로 막 엄청나게 많진 않고 적당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연락 안 한 지 오래되신 분은 안 보냈거든요. 네. 근데 결혼식 끝나면 꼭 그분만 만난다?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 제가 10년을 연락을 못 했는데 이걸로 연락하면 또 괜히 수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여튼 진짜 무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돈 안 내고 오세요라고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없나요? 그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식사만 그치.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지? 유명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하는 게 어쨌든 기사가 되거나 유튜브로 보여지거나 해서 거짓말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일반 신부님들은 이제 요새는 연예인 분들도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했어요. 진짜 아주 작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신부님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괜찮다. 나중에 만났을 때 왜 나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니 정말 그냥 저희 작게 그냥 친구들하고 친자 이렇게 그냥 작게 했어요. 아. 하객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알 거야 우리 그냥 그렇네, 일반인들은. 그렇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그거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렵긴 하죠. 근데 SNS에 또 사람들이 사진 올리니까 그치.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긴 해야겠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고 그래서 저는 행복한 게 보였어요. 네, 맞아, 저는 그래서 맞아. 조금 제가 생각하는 선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보다 한 몇백은 오버해서라도 저는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인생에서 한 번뿐이라는 그게 사람을 약간 미치게 하더라고요. 아니 한 그쵸? 번뿐은 아니어야지.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단골 있어요, 저. 진짜요? 모르는데 단골이면 좀 싸게 해주시나요? 나름 해드렸죠. 모르는 거지만 또 그런 또 시스템이. 네. 저는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떨린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여기 이 심장이 혀 밖으로 나올 것 같이 진짜 떨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떨림이 있었는데 오. 신기한 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네네. 보이는데 여기에 저희 둘만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갑자기 순간 조용해지면서 둘만 보이는. 맞아요. 소름 그래서 돋았어. 내 인생의 가장 주마등에 스쳐 지나가요. 잊지 못할 순간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정말 힘들게 했지만. 네, 네. 그 진짜 그게 울컥한다. 표정이 어, 나왔다니까요. 네. 너무 좋았고 그래서 네, 저는 네. 이제 저희가 결혼식 사회도 많이 보잖아요. 결혼식을 좀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 신랑 중에 네. 오신 분들 감사하니까 막 이러고 다니느라 자기 맞아. 와이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못 신랑도 챙겨주고. 있거든요. 맞아. 제가 그러지 마라. 둘이 최고다. 둘이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둘이 즐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동하실 너무 좋은 때도 조언인 것 같아요. 신랑님이 이렇게 신부님을 막 챙겨서 손 잡고 드레스니까 안 넘어지게 이렇게 하는 신랑님이 있고 막 이렇게 정신이 정말요? 있던 말도 계속 전화야. 전화를 계속 막 누구 어디 오셨다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없어져. 휴대폰을 내려놔야겠네. 결혼식 할 때는. 알아서 오라고. 그쵸, 어떻게든 알아서 와라. 네. 사실 연예인들은 협찬 같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저 꽃도 저렇게 화려하게 할 거야 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결혼식은 저와 남편의 그 서사와 그 표정 그게 너무 맞아. 저희 진짜 좋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희를 무명 때부터 정말 지켜봐 온 10년 정도 와주신 분들이 하객분들이니까 그 분위기가 주는 게 맞아, 이제 맞아요. 있었는데 그게 오해가 돼서 너무 이렇게 꽃이나 너무 큰 베뉴들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두 분이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막 잘하고 싶은데 결혼 준비가 뭐가 중요해?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결혼해서 잘 살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과제가 결혼 준비인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다. 이걸 그쵸. 내가 우리 남자친구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보시라고. 진짜, 이거 보라고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 생각을 네. 해보면 우리 지금까지 연애만 할 때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그냥 놀이 모드로 연애는 놀이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근데 처음으로 같이 일을 하는 일 모드로 딱 바뀌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을 펑펑 쓰는 게 이제 결혼 준비인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고 선택을 하려고 하면 내 기준이 있고 네.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맞아요. 신부님들은 하나하나 제 성향으로 하시고 어떤 신랑님들은 아 그냥 결과적으로 이거면 되지라고 왜 그렇게까지 여기다 시간을 들이고 해야 되지 막 오, 약간 이런 맞아요. 거. 그게 애정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남자친구가 나를 덜 사랑해서 이걸 결혼 준비에 집중을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맞지. 어떤 일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가 다 달라서 하는 거니까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각자의 방식이 다르고 아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큰 돈을 들이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모드구나 라는 거를 서로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숙제를 풀고 과제를 풀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하게 되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깊다. 그래서 예. 일모드라서 그렇게 싸우는구나 예. 우리가 예.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들 덕분에 진짜 많은 분들이 결혼 준비를 좀 알차게 하면서도 굉장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임라라님 그리고 정주희 웨딩 플래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들으면 솔깃한 이달의 금주동주 다음 편은 더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또 듣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이 솔깃할 만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깊고 쉽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